자, 문학, 국어시대 문학. 오늘 소설 이청준의 줄 하겠습니다. 이청준의 줄. 이청준의 줄이 제가 해설을 조금 빨리 하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야 되겠죠. 해설 부분만 동영상 찍겠습니다. 이 작품이 1966년 나온 작품입니다. 66년에 나왔는데 혹시 이거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이청준 씨의 작품들이 뭐 다 뛰어나지만 압축적으로 이분의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일단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듣던 액자식 구성 또는 액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자 소설이 뭐죠, 승현아? 액자처럼 액자처럼. 구성이 돼 있는 거. 자, 액자가 벽에 있죠, 그죠? 벽에 있으면 우리는 이 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내가 존재하는데 액자는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죠, 그쵸?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분리돼서, 완전히 분리돼서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액자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고요, 액자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 이제 요게 한 번씩 시험에 소설 이론 때문에 꼭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청준의 줄에는 외화 속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신문사의 기자, 문화부 기자인데, 남기자인데, 잘 나가는 기자는 아니고 그냥 하기 싫은 일 시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내화의 주인공은 허운이라는 사나이입니다. 허운이라는 사나이인데, 자, 이야기가 당연히 외화에서 시작되겠죠. 외화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직업이 뭐라고? 신문사 기자라 그랬지, 문화부 기자인데 자기 상관 부장이 전북의 시읍이라는 조그마한 어떤 소도시 그 지역에서 광대가 줄 타는 줄광대가 승천했다라는 소문이 있대. 당연히 사람이 무슨 승천을 해, 그죠? 승천했다는 소문을 이제 이 부장이 듣고, 이 사람 고향이 거긴 거야. 그거 뭔가 기사글이 만들면 좀 사람들이 읽겠다. 너가 가서 취재 좀 해와,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밤기차를 타고 내키지 않는데 자기 고향인 시읍으로 가는데,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데 뭐 재미있겠어, 그지? 장이 쭈뼛쭈뼛. 취재를 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취재원이 있어야 되죠. 취재원이 뭐냐면 기자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 기자에게 2명의 취재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취재원이 그 동네에 사는 장의사가 있습니다. 이 장의사가 여러분 장의사 혹시 아시나요? 요즘엔 잘 모르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물품 같은 게 많잖아. 꽃상녀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요새는 그냥 그 창조회사에서 쫙 해버리죠. 옛날에는 내가 동네에 구멍가게 있듯이 장의사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어릴 때 우리 가면 되게 무서웠어. 거기는 뭔가 느낌이 달라. 희한해. 엄청 화려한 꽃무늬도 있는데 뭔가 거기 가면 쎄. 참 이상하죠. 지금도 기억난다. 거기 진주 시내 중앙시장하고 흰모자 사이에 그 장의사가 여러 개 쭉 있었거든요. 그걸 모자면 쎄한데 어쨌든 그런 직업의 장의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지역에 오래 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여길 찾아갔냐면 장의사 이름이 승천 장의사라서 그냥 가본 거야. 광대가 승천했다 해가지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자기가 찾는 그 승천했다라는 줄광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아는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동네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원숭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요즘 혹시 거기 줄타기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거의 중요 무형 문화재 국보급이죠. 대단하죠, 그죠?
옛날에 여기 줄광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저런 소문이 들었다 등등 대충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나를 약간 놀리면서 뭐 확실한 정보는 별로 주지도 않고 잘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명을 소개해 줍니다. 저 시골에 가면 옛날 그 서커스단에서 트럼펫을 불던 사내가 다른 서커스단 단원은 다 떠났는데 이 남자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야. 그 동네에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취재원 트럼펫 사내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커스단에 있었던 사나이입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집도 완전 찌그러져 가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문을 열때 엄청 막 악취가 나고 정말 이제 이야기를 듣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내화가 시작됩니다. 이 트럼펫 사나이가 나에게 해주는 내화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 주인공은 허운 서커스단에 단장이 있고 서커스단에 여러 단원들이 있고 그 중에 트럼펫 사나이도 있었겠죠. 그리고 허운의 아버지 허노인이 있습니다. 허노인은 이제 진짜 이제 줄고수야. 줄타기 고수야. 줄타기 고수인데 이 단장하고 약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죠. 뭐냐면 이 단장은 뭐 하기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줄 타기가 또 다른 것도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재밌게 안 해. 그냥 줄만 타. 그럼 줄만 안 타고 뭐예요? 줄을 타면서 제주도 부리고 막 그런 강대도 있거든. 당신도 제주를 좀 부려라고 늘 이렇게 요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계속 줄만 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의 아들 허운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한 조금 다니다가 학교 재미없어 하니까 아버지가 너도 줄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한 10살 무렵부터 한 5, 6년을 이렇게 줄타기를 수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 방법들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꽤 자세히 나와요. 꽤 자세히 나오고 뭔가 깊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허운이 이제 잘 타. 아들이 잘 타. 16살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18살쯤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한번 올라가봐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봐.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이제 16살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허운이 아버지 나 이제 너무 겁도 안 나고 너무 재밌다 그러거든. 그냥 줄이 넓게 보이고 그냥 너무 이제 경지에 오른 거죠. 그 하는 방법이 막 바닥부터 땅에서 하고 막 그런 나와요. 너무 재밌다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18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허노인이 계속 타는데 진짜 완벽한 고수였는데 아무도 못 느꼈어. 살짝 발을 한번 헛디뎌 갖고 그냥 싹 나온 적이 있었어. 자기만 느꼈어. 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기력이 세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로 속에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다 됐고 내가 물려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18쯤 됐을 때 호언을 한번 올려보내고 이 사람이 묘한 행동을 합니다. 헌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안 올라가놓고 줄 밑에 가놓고 그 줄 타는 아들을 큰 소리로 이놈아 하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허운이 탁 돌아가서 허운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밑에 가 있어요. 뭐겠어? 떨어지면 받으려고 했겠지, 그지? 근데 허운이 그 소리를 못 듣고 쫙 줄을 타요. 내려왔을 때 헌호인이 말은 이놈아 니는 아버지가 불러도 몰라 뭐 그 비슷한 말 하는데 엄청 이렇게 뿌듯해하죠. 뭐가 됐다? 줄 탈 때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 정도 경지가 되어야 탈 수 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올려보내죠. 멋지지 않니? 자, 그런데 이 허우는 이제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헌호인이 아들이 이제 됐다 하고 기뻐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타서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앞에 가고 아들이 뒤에 가고. 자, 그런데 묘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읽는 나올 건데 그러니까 허운이 다 타고 내려왔는데 밑에 난장판이 되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허운은 그것도 모르고 줄을 탄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시작했는데 뭔 일이 있었겠니? 죽었어. 노인들은 죽었죠. 좀 세죠 이야기가. 그 아버지가 같이 타다가 떨어져 죽었는데도 이제 허운은 자신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줄을 계속 탑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역시나 단장은 제주를 부리기를 원하는데 허운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이제 단장하고 허노인 사이에 제가 아까 약간의 갈등이 있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릴 때는 허운이 몰랐어.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근데 이제 서커스 단 사람들은 다 알아. 허운의 어머니하고 단장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지. 의심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의심이 있었을 때 헌호인이 어머니를 목졸라 죽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커스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 아는데도 헌호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쉬쉬하다가 이제 허운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허운도 그냥 그걸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자기가 장인이 되었어. 줄을 타는데 계속 아버지처럼 타는데 변화가 생기죠. 누군가가 허운이 줄타기를 하고 나면 꽃다발을 갖다 주는 거야. 뭐가 생겼다? 펜이 생겼죠. 근데 이제 이 허운이 꽃다발에서 약간 이게 마음이 동한 걸 알고 이 트럼펫 부는 사나이가 이 꽃다발 준 여인하고 허운을 만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공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허운이 줄타기가 살짝 달라져요. 재주를 조금씩 부리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허운이 밤 공연이 다 끝나고 잠깐 나갔다가 왔다가 사람들이 아직 관중들이 안 갔을 때 자기가 다시 줄에 올라가겠다고 해요. 자, 관객들 입장에서는 앙콜 공연이니까 좋잖아. 근데 그날 허운은 거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서커스단의 줄광대가 승천했다라는 소문이 슬슬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트럼펫 부는 사나이가 전달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허운이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소개해준 그 여인을 만나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다리를 불편해하는 여인이야. 허운이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한다, 니랑 같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허운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핵심이 이거야. 자기가 볼 때 여자가 생각할 때 나는 허운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줄을 타고 있는 당신을 사랑한 것 같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꽃을 준 여자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사실은 줄을 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하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경이로운 거죠, 그죠? 그런 존재로서. 그런데 허운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싶고, 그 여자가 거절하니까 아버지처럼 이 여자의 목을 조르다가 이제 허운은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풀어주고 온 날이 그날 밤인 거예요. 뒤에 맞춰보니까. 무슨 말인지 되나? 그리고 이 여인도 나중에 그냥 어떻게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리고 내화가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신문 기사를 쓰러 왔잖아. 당분간 이 글을 쓰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소설의 주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이야기는 좀 비극적이지만 이 헌호인이 추구해서 허운에게 전수한 그 무엇은 줄타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좀 다르죠. 우리가 듣던 다른 어떤 그 기회를 부리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지? 특히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줄이 올라섰을 때
이게 너무 멀리 보여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보여도 안 되고 너무 좁거나 너무 넓게 보여도 안 되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줄이 안 보여야 된다. 줄이 안 보이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야 된다. 딴 것도 안 보이고 귀도 안. 그래서 완벽한 너만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때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자, 그러니까 나는 왜 왔어 여기에? 일을 하러 왔죠. 글 쓰는 게 자기 일이잖아. 헌원이가 허우는 줄 타는 게 자기 일이잖아. 근데 이 비극적이지만 이 두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야,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장인 정신 저런 거구나.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도 안 돼? 마누라도 죽였죠, 저면에서는. 자기가 이제 사랑이 감정이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움직이니까 줄을 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지? 뭐만 줄도 안 보이는 그 경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죠. 한 측면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접한 글쟁이 나는, 신문 기자인 나는 당분간 이 이야기를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죠. 이야기 세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청준의 줄 전체 이야기만 잡아봤고요. 포인트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액자 소설, 장인 정신 이걸 꼭 남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남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화에서 허운과 헌호인의 이야기할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의 외하에는 1인칭 관찰자와 1인칭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화, 외화 플러스 시점의 변화를 잘 물어보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 페이지씩 풀어보겠습니다.